안녕하세요, 주식아재입니다. 자, 비트맥스가 오늘 또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이제 비트맥스가 16.78%까지 빠졌다가 13%에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비트맥스가 다시 마이너스 11%까지 이렇게 중간에 빠졌었죠. 빠졌습니다. 지금 정말 변동성이 어마어마한데, 자, 비트맥스가 왜 또 주가가 빠졌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또 살펴봐야겠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저한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요즘 구독자분들이 조금씩 이제 느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 파이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려고 이제 톡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톡방 같은 경우는 구독자 1000명 또는 톡방 인원 100명까지만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이 되더라도 추가적인 인원은 받지 않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톡방 같은 경우는 제가 맨날 이제 오전에 제가 보는 뉴스들 공유해 드리고 있고, 이런 뉴스를 공유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정보들이나 시황,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도 좀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보나 이런 것들 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같이 함께 하면서 수익을 좀 내보고 싶다 하시면은 저한테 문자로 주식 아재 라고 보내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을 해서 톡으로 초대 링크랑 비밀번호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또 여러분들, 또 제 구독자분들은 비트맥스가 궁금하셔서 이제 오신 분들도,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뭐 팔아야 될지, 뭐 아니면 뭐 익절을 하고 다시 사야 될지 아니면은 추가로 사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우리가 이제 겪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좀 이렇게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톡방에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문자로 이제 주식 아재라고 보내시면은 제가 빠르게 확인을 해서 초대 링크랑 비밀번호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결국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또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저랑 같이 하면서 하고 싶다 하시면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은 비트맥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이게 장중에 16% 정도 빠졌었는데 뭔가 특별한 기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어제 오후쯤에 기사가 하나 올라와 있었더라고요. 한 5시쯤인가 6시쯤에. 그래서 그 기사를 잠깐 좀 살펴보면은, 자, 이게 지금 보면은 어제 7월 7일 5시 40분쯤에 나왔고, 이제 오늘 또 2시 반쯤 또 수정이 이제 된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12 공장된 뭐 코스닥사 금융위 레버리지 투자 제한 검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한국형 스트래티지 등장에 술렁, 뭐 지금 비트맥스를 저격하는 글입니다. 저격하는 글이고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보여주고 있고, 자, 한국판 스트래티지인가 코스닥 시장 머니게임인가, 자, 이거 지금 전환사채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기업. 자, 이거 지금 미국에서, 일단 미국에서 먼저 했습니다. 미국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요 기업이 이제 마이클 세일러가 운영하는 기업인데, 그 마이클 세일러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2021년인가 부터 계속 매집을 했어요.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그래서 지금 60만 개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하나로 거의 80조 원 되는 금액이고, 지금 이렇게 계속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딱히 없기는 하지만 실제로 법인이나 뭐 이런 법인들이나 기관들이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건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 김병진 회장이라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김병진 회장,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매입을 해서 비트맥스에 이제 파는 걸로, 지금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좀 법을 좀 이제 법의 눈에서 벗어나는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죠. 비트맥스가 지금. 그래서 지금 이 기사의 포인트는 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돼요. 행간을 좀 읽어야 됩니다. 자,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 발표할 예정인 상장사 및 법인 투자자, 전문 투자자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 여기에 더해서 레버리지성 투자 제한 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 추가적인 방안을 넣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금융당국에 따르면은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 발표 예정인, 자, 이것 또한
지금 우리가 현재 이 기사만 본다면은 정말 뭔가 이거 레버리지 저항 막아버리면은 전환사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기사만 보면 우리가 뭔가 악재 같습니다. 악재 같지만 하지만 금융위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고 있냐? 실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고 금융위가 실제로 뭔가 보도를 내보내거나 팩트적인 부분이 있는 내용이 전혀 하나도 없다. 뭔가 이렇게 단독 기사라고 하는데 이분도 기사를 쓰신 분이 잘 보면은 어제 금융당국에 따르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금융당국 누구? 자, 이런 기사들이 주식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뭔가 어느 당국 무슨 뭐 어느 회사 관계자, 뭐 IT 업계 관계자, 금융 관계자,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은데 아직은 팩트가 아니라는 점, 이런 부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알 수는 없지만 주가가 11%까지 빠졌는데 귀신같이 다시 빨간불로 들어오는 이런 흐름입니다. 왜 이런 지금 이런 악재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또 주가가 빨간불로 올라왔는지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저 악재에 만약에 털렸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 이 레버리지성 투자 제한 이런 게 지금 그냥 팩트가 아니고 카더라다 하면은 이거는 개미털기 기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도 일단은 알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건 알 수가 없는데 팩트는 우리가 이것 또한 팩트가 아니고 제 말도 팩트는 아닙니다. 팩트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사실 그래서 금융위에 제가 또 전화를 했어요. 금융위에 팩트 체크를 하려고 전화를 수십 통을 넣었습니다. 자, 제가 전화를 이거를 기사를 제가 오늘 좀 늦게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제가 수십 통을 넣었습니다. 거의 한 30통 가까이 넣었는데 전화를 정말 안 받다가 뭐 받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 확답은 못 얻었는데 위에 얘기를 하고 저한테 다시 전화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뭔가 이 카더라인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중간중간에 이런 변동성에 내 계좌가 내려가네 여기서 멈출 게 아닙니다. 기사도 보고 여기서 멈출 게 아니다. 실제로 뭔가 행동을 해야 우리가 투자로 수익 낼 수 있을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제가 본 거고 무엇보다 이제 지금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세계 흐름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법 다 통과시키고 있죠. 다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자리에 이제 트럼프가 친 암호화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다 배치시켜 놨고 그런 사람들이 다 앉아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정책을 짜고 그런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 부통령이나 뭐 다른 그런 사람들도 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들이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자식들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 자식들도 이더리움이나 그다음 비트코인 같은 것들을 매집을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매입을 하고 있다라는 점. 자, 그런 와중에 이 미국이 이제 선도를 해가지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좀 이끌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규제를 과연 놓을 것인가? 사실 제가 방금 말한 것도 이게 저 뉴스가 팩트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어요. 자, 저는 팩트가 아니라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 생각 또한 팩트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세계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우리나라가 이걸 규제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못 크게 할 것인가? 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 우리나라 정부도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ETF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점차 이제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죠. 계속 여기에 대해서 방향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왠지 그런 뭔가 이런 세계적인 흐름상으로 봤었을 때는 규제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이나 또 다른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도 다 스테이블이나 ETF 다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오히려 거꾸로 간다라는 흐름을 탄다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여기가 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봤었을 때 과연 저 기사가 우리가 100% 믿어도 될 기사인가 라는 거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그리고 실제로 오늘 많이 빠졌을 때 외국인들이 많이 비트백스를 좀 매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되고, 자, 과연 이제 비트맥스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전히 세계적인 방향성이나 흐름은 정해져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여전히 주가가 이렇게 내리면은
우리가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한 이쯤 샀다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5에서 10% 신규 막 누군가가 신규로 진입을 했다 하면은 먹고 있는 거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추가로 매입을 했으면 오히려 이때 비싸게 사는 것보다 싸게 사서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런 기사들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고 주식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자,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일반적인 사람들, 특히 이제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투자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셨거나 많이 하셨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일반인들이 하기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거고, 혹시나 그런 부분들도 장중에 필요하거나 중간에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어디서 우리가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또는 들고 가야 될지 그런 판단이 자꾸 흔들흔들거리거나 좀 확신이 자꾸 좀 불안불안해진다면은 그런 부분들도 제가 다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단톡방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필요하시면은 이제 저한테 아까 말씀드린 여기로 이제 주식 아재라고 보내시면은 제가 빠르게 확인을 해서 초대 링크랑 비밀번호 함께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개인 종목들 대응이 아니더라도 제가 보는 이런 뉴스들이나 정보들, 시황, 그리고 제가 또 잘 보고 있는 종목들도 좀 한 번씩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좀 수익을 내보시겠다 하시면은 저한테 주식 아재라고 보내시면은 제가 같이 초대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주식 아재라고 보내주셔야 제가 빠르게 제 구독자인 줄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주식 아재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날이 많이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